네, 진사로입니다. 42회 한능검 중급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갈게요.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19세기 후반부터 한국인들 이주가 시작되었고 국권 피탈 이후 그 수가 더욱 증가하였다. 대한광복군 정부 등 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활동했대요. 자, 답사 장소를 보니까 신안촌 기념탑이 있고, 자, 권오패 총재 최재형의 집, 그 다음에 이상설 유업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은 최재형, 이상설 이 두 분의 이름도 물론 있지만, 신안촌, 그 다음에 권오패,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보입니다. 자, 이 지역은 바로 연해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해주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남만주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서간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신민회에서 이제 설립한 그 신흥 강습소, 이후에 신흥 무관학교나 경학사 이런 것들도 있었고, 1930년대 조선혁명군이 전투를 했던 곳이기도 하죠. 이쪽이고, 그 다음에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임시정부가 처음에 세워졌던 곳,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훈커우 공원 의거가 있었던 곳, 이 정도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하와이 하면은 요거는 이제 사탕수수 농장, 여기에 이주 노동자분들이 많이 가셨죠. 그 다음에 대조선 국민군단,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4.19 혁명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해서 망명을 하는데, 그 망명해서 정착한 곳도 하와이예요. 이건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멕시코에 대해서도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에네켄 농장의 이주 노동자들 계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숙모학교를 설립했다. 다 일제강점기 시기입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32번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며칠 전 서양 오랑캐들이 통상을 요구하며 남현군 묘를 도굴하려 했던 소식 들었는가? 자, 이양선이 평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다 불태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군 이라고 했습니다. 자, 남현군 묘 도굴 시도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이양선이 평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다 불태워졌다. 요거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뜻합니다. 자, 이거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통상 이제 6글자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병제병 오신척. 자, 요 병인 박해입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의 남현군 묘 도굴시도 사건, 신미양요, 척합이 건립이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게 대화가 드러난 시기는 결국 오페르트의 남현군 묘 도굴시도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은 신미양요나 척합이 건립 같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이제 요 후에는 그 흥선대원군이 이제 내려와요. 그러면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문이 열리죠. 운요 사건 계기로 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그때부터 이제 수신사 파견, 조선 책략 들어오고, 조미소 통상 조약되고, 이게 이제 다 요 뒤입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1번이고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이전 일이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특히 전부 세도 정치 시기입니다.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다라는 건 순조. 그 다음에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요거는 이제 철종.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한 것도 철종 시기. 그 다음에 황사형 백서 사건이 발생했다. 요거 순조 시기예요. 이게 이제 그 신요 박해 직후에 있었던 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세도 정치 시기예요. 자, 33번 가겠습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일제가 이완용 등 일부 대신들을 앞세워서 조약 체계를 강요하고 있다네. 결국 외교권을 빼앗기겠군. 자, 을사늑약에 대한 얘기죠.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 오적들이 이제 고종의 허락도 없이 조약을 맺고 외교권을 일본에다가 넘겨버렸죠. 이게 을사늑약이고 통감부 설치되고, 자, 그 다음에
자네 무슨 일 있는가 했더니 일하다 더워서 우통을 벗었는데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 퇴원까지 당했다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예, 엉덩이 아랫부분 지금 맞은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1910년대 초 그러니까 무단 통치가 시작됐던 그 시기죠. 일제강점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에 들어가는 건 결국 을사늑약과 일제강점 시작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는 헤이그 특사가 파견이 되죠. 그러니까 고종이 을사늑약을 이제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일본에게 뭐 발각이야 당연히 될 거고 고종 강제 퇴위 그리고 이제 한일 신예백을 맺게 돼요. 정미칠주약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기후각서 같은 게 체결되고 이게 이제 사법권 박탈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저 간도협약 일본이 청나라랑 이제 저기 협정을 해가지고 간도 너네 땅이 하고 줘버린 게 간도협약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일 병합조약 그러면서 이제 총독부가 설치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다. 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뭐냐면 1번이요. 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게 저 한일 신예백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해산된 그 군대에 있었던 군인들이 의병에 대거 가담을 해서 정미의병이 13도 창의군으로 규모가 커지고 이들이 서울 진공작전을 실행하게 됐죠. 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이거 1880년대 중반입니다. 갑신정변 1년 뒤에요. 자,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가 결의되었다. 1890년대 후반. 독립협회죠, 이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거 아간파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1890년대 이제 후반 정도입니다. 다만 독립협회의 본격적 활동보다는 좀 전이에요. 황준원이 지은 조선책략이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 이건 이제 1870년대 말 80년대 초로 넘어가던 그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갈게요. 다음 가상 인터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내각 총리 대신 김홍집과의 대담이래요. 이번에 새롭게 실시하는 개혁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그래서 태양력, 건양연호, 그 다음에 가등이 있습니다라고 했죠. 자, 이거는 을미기역이요. 자, 을미기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그 태양력과 건양,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다면 단발령이 시행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단발령. 다만 요 단발령 때문에 그 을미의병까지 일어날 정도로 이게 이제 반발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단발령 알았어 처리할 테니까 너네들도 의병 해산해라 하니까 예 전하 하고서 이제 해산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을미개혁 때 단발령 시행됐다 이건데 다른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지게 발급하면은 광무개혁이죠. 대한제국 수립된 이후에 고종 주도로 추진된 개혁 말합니다. 구본 신참. 자, 그 다음에 방문국 설치됐다. 1880년대. 이제 한송순보가 발행된 곳이죠. 그 다음에 대전 회통이 편찬됐다. 이거는 흥선대원군 집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산학사가 설립됐다. 1880년대. 이제 최초의 근대적 학교예요. 다만 이제 이거는 사립이었고 그 유경공원이 이제 근대적 공립교육기관으로 처음 설립됐고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요 김홍집 이분 나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개항 시기에 굉장히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군국기무처의 총재도 하셨고 뭐 당시에 영의정이었으니까 이제 그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하셨던 일이 2차 수신사. 그러니까 조선 책략을 들여온 장본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개혁을 이끌 때 가장 그 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갑오개혁, 을미개혁, 1, 2차 갑오개혁, 을미개혁. 이제 1차 갑오개혁 때는 군국기무처의 총재,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 때는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의 한 축으로, 그 다음에 을미개혁 때도 총리 대신으로서 개혁을 추진을 했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은 그 아간파천 시기에
사망. 백성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저 일본 앞잡이놈 막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한테 돌 맞아 사망했다. 뭐 이렇게 되죠. 자, 35번. 밑줄은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청상인의 내지 통상을 우려한다 해가지고 조선과 청사에 맺어진 장정으로 청상인은 허가만 받으면 개항장 밖 내지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만 읽고 이 장정이 나와야 돼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자,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에서 무역할 수 있도록 허가됐다. 이게 이제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 굳이 하나를 더 한다 그러면 이 장정에는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요게 명시가 됐다. 왜냐하면 이 강화도 조약 때 일본 쪽에서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집어넣었던 게 뭐냐면 조선은 자주적인 독립국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계속 넣었는데 이걸 왜 넣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그 끈끈한 관계를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독립국이다를 강조하고 결국은 이제 청나라로부터 이제 속국으로 벗어나게는 되죠. 일본의 속국이 되는 거지. 예,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은 게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왜 체결됐냐만 알면 돼요. 2번이 정답이죠.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이제 99년들이 이모군란을 벌였는데 이때 이제 당시 정부에서 그 명성황후 쪽 민씨들이 정권을 많이 잡고 있었죠. 이 정부에서 청나라에다가 SOS 해가지고 군대 좀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막 이래가지고서 청나라가 군대 보내가지고 이모군란을 진압을 합니다. 그러고서 영수증을 내밀었죠. 자, 우리한테도 뭐 좀 해줘야지 해가지고 체결된 게 저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상인들의 활동이 점점점 위축되기 시작했다라는 영향이 있어요. 정답은 2번이고, 자, 거중조정 조항을 명시하였다. 요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자, 조선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미국에서 좀 도와주자라는 게 이제 거중조정인데 저게 시행이 안 됩니다. 고종이 미국 측에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미국에서 들은 척도 안 했어요.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네. 자, 방공령 시행 규정을 포함하였다. 이거는 그 조약으로 따지면 조일 통상 장정이에요.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이제 뭐 조일수호 조규 부록, 조일수호 조규 속약 이런 것들 몇 개를 맺는데 이제 그거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세금이 관세나 항세가 없다. 이런 게 이제 조선 측에서 문제가 됐고 일본 측은 계속해서 최국 대우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일본에서도 야, 우리도 최국 대우 좀 줘 하니까 조선이 오케이 알겠는데 그러면 저기 관세랑 항세 좀 넣자. 그리고 쌀 너무 무분별하게 나가는데 그것도 좀 방지해야 돼 해가지고 방공령 들어간 거예요. 그게 조일 통상 장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임술농민 봉기의 원인이 되었다. 이거는 뭐 조약이라기보다는 삼정의 문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화도 조약 체결의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운용호 사건을 꼽을 수가 있죠. 일본이 강화도랑 영종도에 이제 침략을 해왔던 사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애국계몽 운동을 주제로 한 주요 단체 보안의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가 있습니다. 이 애국계몽 운동 관련된 단체는 요 세 단체 말고 하나만 더 신민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안회에서 뭐 했냐라는 건데 이 보안회 하면은 대표적 키워드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이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다. 이게 보안에서 지표로 가지고 한 거고 또 하나 관련된 게 있다면은 농광회사. 야, 그 황무지 개간은 꼭 일본이 할 필요 없지 않냐. 우리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설립했던 회사가 농광회사입니다. 뭐 요거까지는 참고하시고 자, 브나로드 운동 전개 동아일보죠. 1930년대 초에 민중계몽운동입니다.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이거는 좌우합작 운동이죠. 시기상으로 본다면은 광복 이후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나서
이승만이 정읍에서 발언을 합니다. 저 소련을 몰아내고 남쪽에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니까 당시 다른 지도자들이 안 돼 해가지고 좌우합작 운동을 벌이게 됐다라는 거죠. 자,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 요거는 신민회랑 관련이 됩니다. 이때 건설된 국외 독립운동기지가 바로 신흥 강습소. 자, 오산학교랑 대성학교 설립도 역시 신민회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 갈게요.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중국 지린성 허룽시에 위치한 항일지사 무덤인데, 여기에 서일 김교원과 함께 묻힌 가는 오기오 등과 자신회라는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이 오적이 을사오적, 아까 말씀드렸던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요 5명이고, 자, 그러니까 이 가에 들어갈 분은 오기오 등과 함께 자신회라는 조직을 결성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나철 선생님인데, 나철, 오기오, 자신회, 요거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 이분은 특히나 하나가 더 있어요. 민족 종교인 대종교를 창시하신 분입니다. 당군신앙이 중심이 되는 종교예요. 당군신앙. 그래서 이 나철 선생님에 대한 활동, 대종교 창시,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중강단으로 이어지는데, 그 중강단과 관련된 분이 또 서일, 이분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쓸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종교에서 무장 독립운동 투쟁단체를 만듭니다. 그게 중강단. 그리고 이게 북로 군정서로 이어져요. 그 김좌진 장군께서 총지휘하셨던 그 부대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선지 볼게요. 자, 일진회를 조직하였다. 어감도 안 좋잖아요. 일진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잠깐만, 이건 빨간색 쓸게요. 1904년 이 빨간색 쓸게요. 그 송병준이라는 이제 사람이 만든 친일 조직입니다. 그래서 일진에서 활동했던 게 주로 뭐냐면은 막 이제 대한제국의 군대는 해산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주장하고, 그래서 해산 되잖아요. 나중에 저기 정미 그 한일 신예방. 그리고 이제 그거 지나고 나서는 어차피 대한제국은 미래가 없으니까 일본한테 국권 내주고 식민지 되는 게 맞다, 막 이런 주장을 꾸준히 했던, 이게 이제 이 송병준이라는 사람이 일제 지령을 받아서 설립한 친일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더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신 박은식 선생님, 6.25 구신론 같은 책도 쓰셨어요. 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것도 있고. 자, 진단학회를 창립하였다. 이병도 선생. 그 다음에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여운영 선생님이죠. 아주 굵직굵직한 일들 많이 하셨어요. 그 신한 청년당 조직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합작 운동의 한 축이었죠. 이제 조선건국 동맹, 조선건국 준비위원회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좌우합작 운동 김규식 선생하고 같이 했고, 뭐 이런 이제 굵은 업적들이 있으십니다만 나중에 암살당하셨습니다. 자, 38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관세 철폐 방침에 대한 기사,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 관보에 실린 회사량 폐지에 관한 재령. 그러니까 회사량 폐지니까 1920년대죠. 근데 요 밑에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성방직 주식회사 선정 광고인데, 이게 지금 다 글씨를 읽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우자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그리고 이게 광목, 그러니까 이제 천 말하는 거죠. 자, 이거 보면은 어떤 운동인지 바로 나와야 됩니다.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조선 사람 조선 것,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렇게 된 게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심화 시험을 위해서 한 말씀만 추가 드리자면, 요 물산 운동은 이제 뭐 평양에서부터 조만식 선생님의 주도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건 아마 아실 거고, 이 물산 장려 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사회주의자의 비판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 물산 장려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 이득을 보는 거는 이 회사의 자본가들 뿐 아니냐, 노동자가 같이 이익을 보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비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고, 자, 형평운동 1920년 역시
같은 시대에 있었죠. 1920년대. 그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 그 다음에 이 조선학 운동은 그 정인보라는 민족주의 역사학자 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인보 선생님께서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면서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이죠. 대한매일신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나라비 갑기 운동 통감부에서 방해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농촌진흥운동은 1930년대에 있었던 이제 일제에서 주도했던 운동인데 뭐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3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1920년대 국외 항일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했는데 대한독립군 등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어요 라고 했고 가가 있고 그 다음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조직되었다. 이게 3부 결성이죠. 자, 이 가에 들어갈 내용이 얘네 둘 사이에 있었던 거라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청산리 대첩이 있어요.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과 함께 김자신 장군의 북로군 정서 등 이제 여러 독립군 연합부대가 청산리 일대 여러 지역, 뭐 백운평이나 어랑촌 같은 이런 지역에서 승리를 연전전승했던 이제 대첩입니다. 이 청산리 대첩이 있고 이제 이 청산리 대첩을 전후해서 간도 참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도 참변 때문에 이 간도 지역 한인들이 학살을 당하니까 이 독립군들이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하는데 거기서 또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죠. 이때 이제 많은 독립군들이 결국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시 참변에서 희생되니까 러시아에서도 활동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만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3부가 결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있겠고, 아까 이제 대종교 제가 나철 스님 말씀드릴 때 서일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그게 요 사이에 있어요. 뭐냐면 대한독립군단. 이거를 빼먹을 뻔했네요. 그러니까 북로군 정서, 대한독립군, 기타 여러 부대, 청산리 대첩에 참가했던 그 부대들이 대한독립군단으로 뭉치는데 이걸 주도하셨던 분이 서일 선생님입니다. 앞서 문제에 나왔던 그분. 자, 그리고 이제 자유시 참변을 겪고 다시 만주로 와서 3부를 결성하게 됐다 이거고, 요 이후에 미스야 협정을 체결해요. 일제가 중국 군벌들하고 미스야 협정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3부 통합 운동을 벌이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1920년대 국외 항일 독립운동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미스야 협정 이후에 이제 3부 통합운동이 다시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혁신의회와 국민부 이렇게 둘로 이제 정리가 되죠. 뭐 그것까지는 1920년대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였다. 제가 아까 하와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죠. 요거는 1910년대입니다. 그 다음에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다. 1909년이요. 일제강점기 직전이고, 조선의용대가 화북지역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거는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1930년대 초반이요. 지청천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부대죠.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그게 이제 3부 통합운동에서 혁신의회가 북만주 지역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그 만든 부대가 한국 독립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갈게요. 자, 다음 방송에 소재가 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와, 여기도 제가 며칠 전에 이게 단지의 선생님의 생가,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주말에 시간이 딱 돼가지고 신채호 선생님 생가랑 700의총을 보고 왔어요. 이게 이제 그 동선이 딱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왔는데, 이게 동시에 나왔네요. 자, 신채호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실을 올려달라 해가지고 독사신론을 저술했다. 민족주의 사학의 발전. 리순감옥에서 순국했다. 리순감옥 순국하면은 또 한 분이 계신 게 안중근 의사도 여기서 순국하셨습니다. 자, 이 신채호 선생님에 대해서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이분은 민족주의 역사학자로서 역사책을 쓰신 게 조선사 연구초
조선 상고사 이런 책을 쓰셨고, 그 다음에 그 의열단의 활동 지침, 조선혁명 선언 이런 책도 쓰셨어요. 그 이외에는 뭐 이것까지 나오긴 좀 뭐하지만 임시정부에서 국민 대표회의가 열렸을 때 창조파와 개조파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이때 이제 그분은 창조파 쪽으로 이제 창조파 쪽에서 논리를 펼치셨다. 뭐 이런 것 정도들도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고 정답은 4번이요.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 됐다. 요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임병찬 선생님. 조선의용군을 창설하였다. 이 조선의용군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선의용대가 화북 세력과 잔류 세력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그 화북 세력이 나중에 이제 조선의용군이 되고 잔류 세력은 그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다라는 거죠. 이 관련된 분으로 이제 그 김두봉 같은 분이 계십니다. 김두봉. 자,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을 창립하였다. 이거 창립하신 분 이름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박헌영. 이제 그 해방공간에서 이렇게 그 역사의 흐름을 하다 보면 이제 이분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조선공산당의 가장 그 대표적인 분이었다고 보면 되겠고, 또 한 분 있다면 김재봉 같은 분도 꼽을 수 있어요. 자,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하였다. 요거는 조선어 학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4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 4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